이제 탭은 또 한글로 돼요. 이거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자기들 편하게 해놨네. 그 일본에서 저렇게 나오진 않을까요? 일본에도 여기는 그렇게 나오네요, 보니까. 그럴 거가 그렇지? 어때? 이거 일본 관리자들이 보면 뭐 어떻게 나와? 한글로 나오죠. 근데 왜냐면 모든 관리를 지금 한국에서 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관리 기능이 없어요. 아예. 일본 관리자들은 관리 기능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한글로 해놨는데 좀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뭐 한자하고 적당히 섞어서 알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잘 안 돼요. 고객들이 전혀 접수가 되는. 고객단에서는 뭐 거의 이제는 모를걸요. 여기서는 뭐 전혀 한글이 나오질 않으니까 알 수. 그러니까 일본 사이트하고 사실상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일본 PC파 맨 밑에 하단에 회사 고객이라는 거기도 일본 회사로, 일본에 우리 법인이 있잖아요. 일본에 우리 법인이 있으니까 회사 개요, 그래서 CEO, 나카오, 우리 일본 법인 대표예요, 이분이. 그래서 일본 고객들은 에드프린트하고 만나는 거죠. 주식회사 에드프린트랑 만나는 거지 한국 회사하고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사이트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안심하고 거래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럼 일본 사람들은 일본 회사에서 제작 발주로 만약에 어떤 게 노출이 돼서 한국에다가 제작을 의뢰하는구나 이럴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돼요. 네. 지금 현재 그 일본 법인처 있잖아요. 그럼 PC파 연결해서 이제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PC파의 어떤 수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만약에 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법인처를 또 이용해서 거기 법인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들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직원 쪽으로다가 수수료 주는 부분에 다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별도로다가 또 카드 수수료는 실비기 때문에 별도로 내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어떤 아이템을 찾으려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패키지나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 부분하고 여러 가지 측정을 해서 가격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을 하셔도 들어가는 비용은 어차피 내시는 거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여술은 수수료죠. 티쿤 수수료인데 티쿤 수수료 10%라는 게 프로그램 운영이나 유지 관리를 해보면 실제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유리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막 금액이 커지면 뭐 독립하셔도 상관없는 거고 초창기에는 저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되셔요. 배송비도 엄청나게 크고 또 하나는 혼자 하면 2년 동안 할 일을 우리랑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광고비만 하더라도 혼자 하면 1,000만 원 들 걸 우리 지도를 받으면 500만 원이면 돼요. 그거는 뭐 상대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작년에 2배의 회원을 유치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뭐. 거기다가 일본의 법인을 설치하는 데 따라서 법인 인건비가 또 다 들어가잖아요. 법인 인건비에다가 사무실 운영료, 시행착오비가 제일 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시행착오를 다 겪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12년 동안 겪었던, 저희도 지금도 모르는 거 무지 많더라니까요. 그걸 다 겪는 거죠. 뭐 고스란히. 그런 거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매출액 대비 10%죠. 근데 하여간 해외로 진출하시면 장점이
부가세를 환급받잖아요. 부가세 환급 따지면 국내에 판매하는 거에 비해서 수수료는 5% 미만만 지급하고 해외 수출하는 거예요, 지금. 부가세 환급 고스란히 받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물론 이제 지원이란 말도 웃기죠. 우리 사업인데. 근데 하지만 정말 하시는데 힘들어 하셔요. 일단은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너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의지고 뭐고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돈 없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한 6개월 이 정도 되면 또 다 어떻게든지 하셔요. 근데 어떻게든지 하시는데 또 돈 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해외 직판 사업은 제가 봤을 땐 성공 확률 99%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 성공시켜 봤으니까. 성공 확률 99%인데 최대 문제는 손익분기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1년 반 정도는 걸려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매달 적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냉정하게 보면 1년 반 만에 흑자가 난다는 거는 전자상거래선 있잖아요. 정말 대박이거든요. 왜냐? 이 그래프는 이거는 꺾이지 않는 그래프라는 꺾이지 않는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10월, 2011년 10월, 2012년, 2013년, 2014 단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전년도 동월 대비.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근데 이게 너무 긴 거예요. 꾸준한 게 너무 꾸준한 거예요. 1년 반 동안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를 넘어서면 계속 올라가는 거지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수출의 장점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 99%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걸 견디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리 안 한다 그러더라도 3명은 필요하죠.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어 원어민자가 1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웹 운영자가 1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 3명 인건비 1,200만 원에다가 광고비 800만 원 하면은 한 달에 2천만 원 깨지고, 100만 원 벌면 그 다음날 1,900만 원 깨지고, 그 다음 달에 200만 원 벌면 1,800만 원 적자 나고, 이렇게 계속 적자가 쌓이다가 서서히 바뀌는 거죠. 저희는 한 5년 걸린 것 같아요. 우리는 일본의 법인도 만들고, 뭐 직원도 계속 늘어나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근데 그거를 저희하고 하면 왕창 단축은 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법인 역할 다 해주지, 프로그램 다 해주지, 다 서포트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죠. 그래도 1년 6개월은 저는 무조건 적자 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을 먹고 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안 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 자체 내에서 현지 사람들이 현지에서도 이런 개인 몰을 만들어서 어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쪽하고 여기서 뭐 배송비 대비 물건값 대비해서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 그런 아이템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새로 하시는 분들은 힘들죠. 아이템 없는 분들은 아이템까지 찾고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대상은 자기 생산품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 생산품 있는 분들은 일본 제품하고 경쟁에서도 이길 수 없으면은 한국에서도 문 닫는 게 빠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나름대로 경쟁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 옷 아까 가지고 1,000억을 팔았대요. 거기에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중국보다는 디자인이 더 좋다는 거고요. 일본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우위에 있는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장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품을 갖고 있는데 중국에도 못 팔고 일본에도 못 파는 거는 빨리 문 닫아야 돼요. 그런 상품 오래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관세 감당 못하고 이 정도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제품은 뭐 중국에서 조금 들어와 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건 답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내더라도 뭐 옷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옷을 백화점에서 팔면 얼마고 이 가격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혹은 디스플레이 갖고 버틸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그거죠. 뭐 이 사람들은 매장도 없고 자기 제품도 없기 때문에 무매장, 무재고, 무미수니까 확 돈 번 거고. 그런 아이템 무지 많습니다. 옷만 하더라도요. 큰 옷만 갖다 팔아도 되고 아기 옷만 갖다 팔아도 되고 옷만 해도요. 엄청나고 신발만 다 모아도 엄청나고요. 다 모으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상품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단추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액세서리를 한국에서 팔아서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되지 않으세요? 근데 또 다 살잖아요. 옷 파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옷 팔아서 다 먹고 사는데 그 옷 가지고 중국에 가고 일본 가고 인도네시아 가는 건데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는 건 무역은 정말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도에서 호황후가 놀러 왔겠어요. 어쨌든 그 전에 이미 무역선이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역만큼 돈 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역이잖아요. 무역업을 하는 거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책정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러니까 다시 뭐 여러분들하고 뭐 CEO 그 운영자 입장에서 볼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오늘 좀 중요한 가격 책정권 우리가 하는 방식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옛날엔 제가 했어요. 제가 그거 뭐 관세 처리며 그다음에 뭐 CBM당 얼마면 이걸 제가 다 엑셀로 짰는데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설명도 잘 못해서 우리 회사에서 그 분야는 제일 잘하는 이제 신종호 대리더로 좀 하라 그랬어요. 처음 하는 거라서 잘할 것 같은데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격 책정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번 보셔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심각하게 할까 안 해볼까. 사무실을 본다는 게 별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보셔요. 보시면 제가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는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사실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거를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워낙 큰 판을 만들었긴 하지만 그래도 원리는 똑같거든요. 처음부터 개발실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고 현장을 좀 한 5분이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구나 하는 게 좀 생생하게 다가갈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수는 신정호라고 합니다. 제가 여수는 이 상품관리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품을 지금 저희 사이트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아이템이 올라와 있을 거 아실 거예요. 이게 뭐 한 몇백 가지가 되는데요. 한 가지 할 때마다 거치는 절차 그리고 상품 가격은 어떻게 적정하고요. 어떻게 조사하고 그런 걸 실무적인 방면에서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품을 한 가지 뭐 의자라 하더라도 뭐 스티커라 하더라도 시장 조사는 필수적인 첫 번째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상품의 일본 경쟁사에서 일본 업계에서 어떤 데서 많이 팔고 그런 걸 많이 조사하는데 주요한 일본 현지를 돌아보지 않은 이상은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몇 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이런 걸 많이 보는데요. 한 가지 저 의자를 판다면 그 의자의 유명한 뭐 브랜드라든가 그런 전문몰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많이 알려진 그런 사이트를 참조도 하고요. 야후나 구글에서 저기 검색어 순위, 오버추어 광고 검색어 순위겠죠. 1위부터 뭐 한 10위까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믿을만 그런 4위를 경쟁사로 삼는다. 아니면 뭐 SEO라고 하는 밑에 하단에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게 뭐냐면 블로그 같은 거죠. 뭐 많이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구글이나 야후에서 사이트가 잘 된 걸 이 사이트의 장점을 파서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순위를 매겨주는 거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많은 경쟁사를 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이 도대체 있나 없나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상품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쟁력을 파악하는 방면에는 그 여기서 좀 한번 보충하면은 지금 우리 신정호 대리가 얘기했었던 건 전부 온라인이잖아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가격 조사한다고 일본에 간다고 해요. 가봤자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어떻게 볼 거냐고. 근데 제한을 하시는 거죠. 생각을. 어차피 온라인에서 판매할 거니까 온라인에서만 경쟁력 있는 걸 찾아도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왜 안 팔리지 하고 그때 가서 또 조사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에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오프라인은 우리도 못 보고 그 사람들도 못 봐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데서만 확실하게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면 그거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프라인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온라인에서만 보는 거고 온라인에서도 상위 10개 업체 그까지만 보면은 거의 거기서 다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죄송하겠습니다. 시장 조사에서 제일 파악하는 상품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건데 상품의 경쟁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짜자면 10가지, 20가지 경쟁력을 짤 수도 있는데 주요로 보는 게 좀 전에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가격하고요. 그리고 품질, 배송, 뭐 납기 부분하고요. 서비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개가 어떤 뭐 사이트가 여러 가지지만 다 다양할 거예요. 가격이 비싸고 빠른 데도 있고요. 싸고 뭐 저기 넣는 경우도 있고요. 넣는 것도 있고 동시에 다 구비된 것도 있을 거예요. 가격을 순차적으로 두면서 그 서비스도 뭐 여러 가지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본 현지인이 한국에서 하는 고객 응대라든가 저희 완전 자동으로 저희가 사이트 이용 편의성에서 그냥 뭐 꼭 전화를 해야 주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구매하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결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제를 어떻게 안심적으로 하는 거 결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주요로 보는 건 이 네 가지에서 총 밑에 세 가지를 하면 7가지겠죠. 이걸 주요로 보고 경쟁 사이트를 어느 경쟁 사이트로 선택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가격 부분인데요. 나머지 부분 다시 가격 부분인데 가격을 봤을 때 크게 뭐 제작 원가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요. 뭐 제작 원가는 여러 사장님들도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랬을 때 일본으로 판매하는 제작 원가는 그냥 순수하게 환율 대비해서 현재 환율 뭐 9.5든지 더 내려가면 9로 내려가고 올라가면 10으로 내려 이러겠지만 제가 실물의 시장은 9.5로 설정을 해놨고 실물의 시장 했습니다. 제작 원가 9.5에서 원가가 만 원이라면 한국 돈 원이라면 제작 원가는 제작 원가에서 환율을 나눠주는 그 가격이 제작 원가가 되겠습니다. 순수 제작 원가고요. 송도 부분은 여기에다가 별도 측정기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송도 부분 어떻게 측정하는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마진은 내가 얼마 먹고 가는 말 그대로 마진이고요.
이 마진율을 50%는 잡아놓은 건데요. 일단 뭐 설명 부분이라 제가 50을 적어놨는데 여기에 마진율은 판관비, 그러니까 모든 상품을 하나를 팔든 두 개를 팔든 사람 인원이 필요하고요, 장소가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는 부분이라 뭐 광고비도 들어갈 거고 이 마진율에서 판관비를 포함한 마진율을 잡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 앞으로 남고 뒤로 좀 따지는 그런 장사가 안 되겠죠. 그 판관비를 꼭 생각했으면 좋을 거고요. 관세는 제작 원가의 송도에 곱하기 관세율을 곱해서 상품마다 관세율이 다 틀리겠죠. 저기 명함 스티커 같은 거는 저희가 관세가 좀 없습니다. 그러나 뭐 플라스틱 무슨 재질 뭐든지 뭐 전자 제품인데 관세가 다 붙겠지만 관세가 다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로 잡아놨고요. 소비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비세 포함 판매 가격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여러 온라인 시장을 이렇게 보관하면 사이트가 여러 가지입니다. 소비세 포함으로 파는 것도 있고요. 소비세 별도라고 파는 회사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 에드프린터 같은 경우는 소비세 포함이라고 일단 해놓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소비세 포함하는 가격을 뽑자면 저희 제작 원가의 송료, 그리고 우리가 먹는 마진, 이익이죠. 그리고 플러스 관세를 해서 소비세를 1.08이죠. 소비세가 일본 소비세는 8%입니다. 저희는 한국은 이제 10%인데요. 8%고 곱하기 예? 예. 부가가치 맞습니다. 1.08을 곱하면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최종 판매가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소비세 일본에 191원을 받쳐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작 원가, 송료, 마진, 소비세, 관세, 소비세 이렇게 해서 판매가가 나오는 형식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부가세는 빼는 거예요. 계산할 때는 환불 받는 거를 전제하고 원가에 부가세가 국내에서의 부가가치세는 빼고 예. 현지의 일본에서의 부가가치를 넣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소비세 미포함 판매 계산식은 저희 똑같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같은데요. 단지 미포함에서 소비세를 포함해 주지 않고요. 소비세를 곱해 주지 않고 단지 이거 플러스만 해주는 가격이 이 가격이고요. 나머지 소비세는 별도로 이제 사이트 기능이겠죠. 그거는 우리는 이 기능에서 소비세를 따로 측정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표기를 할 때 세금 포함 얼마라고 표기하는 게 있고 세금 별도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거기다 또 하나는 세송료 포함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세금, 운송료 별도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세금, 소비세 별도로 표기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 눈은 일단 보는 상품가에서 비교를 해버리기 때문에 세, 운송료 별도 이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 전단지를 팔 때는 어떤 특별한 회사하고만 경쟁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사람 표기법을 따라가 주는 게 유리한 거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런 건 이제 기술 측면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만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용 환율은 보통 1포인트 정도 낮은 대로 적용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9.27까지 갔잖아요. 그럼 기준을 8.0이라고 잡아버리고 가격을 책정해요. 아주 안 좋게 책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마진율을 부분 조정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엑셀을 짜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간단하게 했었지만 명함 하나만 놓고도요. 엑셀 이 컬럼이 아니지 항이 1800개씩 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메일 때, 그 다음에 앞면만 인쇄할 때, 앞면 뒷면 인쇄할 때,
앞면은 칼라라고 뒷면은 흑백으로 할 때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명암 종류만 1,800개가 막 결국 한 종류에서 뭐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짜는 게 참 힘들었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기제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기제품을 취급해도 도매가하고 소매가를 동시에 표현해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걸리고 해서 실제로 해보면 아 이거 온라인도 참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야에서도 이제 저희가 서포트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기능도 제대로 소개를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도매업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보는 가격표가 개인 소비자로 들어왔을 때 보는 가격표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승인해주면 이 사람은 들어왔을 때 소매가만 보는 거죠. 아, 도매가만. 그래서 뭐 10개를 사던 뭐 20개를 사던 도매가로 책정한 걸 가격으로 팔고, 승인 안 한 사람은 소매로 팔고, 이런 기능들이 돼 있고. 그래서 현재 그 도매인들은 뭐 사업자를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많죠.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는 행정 절차에서 복잡한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책정하냐면 한 달에 구매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왜냐하면 개인 소비자가 그렇게 살 리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할 때. 혹은 예치금을 넣는 사람을 도매업자로 인정한다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엔을 예치하시면 도매업자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10만 엔 넣을 사람 없으니까 소비자가 모자 파는데. 그런 것처럼 도매 가격하고 소매 가격을 동시에 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특별한 서비스 중에 하나는 지금 그걸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모자 사이트를 연다 그랬을 때 일본에서 모자 판매하는 분들 리스트를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철저히 도매 베이스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저희들하고 했을 때 유리한 점이라는 거죠.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혼자서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 또 프로그램을 고용해야 돼요. 프로그램 한참 일하다가 집에 가버리면 바빠요. 우리 회사는 좀 이따 가보겠지만 프로그래머만 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안정돼. 개발자들하고 일할 때 제일 힘든 거는 그건 거죠. 작은 개발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어. 근데 어느 날 개발 회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 찾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강한 회사하고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원가 만원, 제작 원가 환율 1,053, 예. 국제 송료 500, 이 의미가 뭐예요? 위에 또 소비세 포함 판매 계산하고 밑에 판매 계산하고 맨 끝머리 하면 소비세 포함 미포함해서 2,582원을 2,391원을 그거만 다르거든요. 예. 똑같은데 어떤 의미가 주어지나요? 거기서? 예. 1,053원의 의미는 뭐고 1,000만 원의 의미는 뭐고, 밑에는 또 똑같이 제작원가 만원인데 소비세 포함만 단가가 2,584원, 2,391원 예. 다르거든요. 그 의미를. 그리고 마지막에 소비세를 또 줬어요. 191원씩. 그건 무슨 의미예요? 이제 거기에 숫자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작 원가는요, 만원. 순수 이제 사장님께서 제작하는 제작 원가입니다. 그걸 엔화로 원에서 엔화로 변경했을 때 1,053엔이라는 겁니다. 엔화. 예. 이 표시가 제가 N으로 안 했는데요. 이 표시만으로 N이고요. 원으로 이제 표시한 건데요. 앞으로 여기 송료는 500엔이고요. 마진은 50% 넣었을 때 526엔을 저희가 한납 팔아서 먹는다는 의미고요. 관세는 이 상품이 무슨 상품인지 몰라도 관세율이 15%로 잡아놓은 거예요, 제가. 이 관세는 만약 0%라면 관세가 없겠죠. 1,053원에 15%네, 그죠? 아니죠. 1,053은 송료 마진의 15%죠. 관세는 그 배송료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관세는 저희가 뭐 얼마 뭐 100%
신청을 하면 거기에 뭐 얼마 빠지고 70% 신청하면 관세는 얼마를 빠진다. 근데 이 관세료는 저희 원가에서 잡아놓은 관세 실제로 나가는 관세료보다는 조금 적을 거예요, 아마도. 이 차이는